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 이슈 김전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5월 13일 데일리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와 봉쇄 조치 완화에 따른 부작용 등의 이유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2차 발병 우려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봉쇄 완화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우세했는데요. 막상 각국에서 경제 재개 움직임이 시작되고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퍼지면서 다시 증시는 2차 발병 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조급하게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면 발병 사례의 급상승을 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입니다. 코로나19의 책임과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원칙 확인까지 양국의 충돌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단계 무역합의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치료제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FBI와 국토안보부는 조만간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훔치려 하고 있다는 경고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듭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 직접적인 법안들도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날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조사 등의 요구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미 정부에 대중국 제재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을 비롯해서 여행 금지, 비자 철회, 대출 제한, 미국 주식 상장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악관의 지시로 연방정부 퇴직연금 펀드가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직접적인 중국 때리기로 양국 간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최악의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모두 1% 넘게 떨어졌고요. 넷플릭스와 알파벳도 2% 가까이 밀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도 일제히 최소 3%가량 떨어졌고요. 나이키와 디즈니는 각각 2.9%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이날부터 회사채 ETF 매입에 돌입한 점은 증시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내 증시는 미중 간의 갈등 재부각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1%대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1900선이 무너졌는데요. 장중에 1900선을 다시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191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혼잡 지하철을 타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13일인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안에서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은 탑승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고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지하철 내에서 덴탈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승차 정원 대비 탑승객 수를 나타낸 지하철 혼잡도가 150% 이상으로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은 역무원을 통해서 진입이 제한이 되고요. 혼잡도가 170% 이상이 되면 안내원의 탑승 통제와 함께 혼잡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추가 전동차를 배치해서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고요. 혼잡도가 더 높은 노선은 열차 증편을 운행하고 그 외 노선들은 비상 대기 열차를 배치해서 혼잡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사태로 개학은 또다시 미뤄지고 아직 일상으로의 복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기침 예절 지키고 거리두기 실천하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꼭 지켜서 하루빨리 예전과 같은 활기찬 일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데일리 핫 이슈 키워드는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국동입니다. 국동은 OEM 방식으로 나이키나 H&M 등의 의류를 공급하는 의류 생산업체인데요. 이번에 189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의류 방호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차에는 381억 원, 2차에는 127억 원을 포함해서 이번이 벌써 3차인데요. 모두 포함해서 미국 정부에 대한 의료 방호복 공급 금액은 총 69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대규모 수출 계약은 코로나19 의료용 방호복에 대한 국동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서 꾸준한 매출 상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를 해결과 동시에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확진자 수는 1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진정세는 딱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때이른 셧다운 완화가 오히려 2차 확진을 키우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6월에만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방호복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 악화로 향후 추가 방호복 공급 요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유럽의 여러 국가와도 상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동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호복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2분기부터 실적 상승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 소식에 어제 2,955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국동의 주가는 9%가량 갭상승하면서 오늘 3,250원의 시가를 형성했고요. 장중에 3,83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에 3차 계약에 이어서 추가적인 계약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향상뿐만 아니라 주가의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삼성그룹이 대졸공채 신입사원을 온라인으로 뽑는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의 화상상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알서포트의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2020년 4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 명가량으로 1년 전보다 약 47만 6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입사원 공채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1999년 외환위기 이래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온라인 G셋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대리 시험이나 부정행위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도입한 것이 감독관이 응시생을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응시단은 집에서 PC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고요. 또 삼성전자는 응시자에게 스마트폰 거치대를 미리 발송을 합니다. 응시생은 시험 당일에 이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설치한 뒤 삼성이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고요. 접속하는 순간 응시생 스마트폰과 삼성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연동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응시생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본인과 PC를 번갈아서 촬영한 스마트폰 영상은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는 방식입니다. 삼성은 온라인 G셋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응시 절차에 대해서 세심하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온라인 G셋에 대한 응시자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하반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대졸 채용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삼성의 온라인 채용은 국내 채용 문화를 변화시키고 또 선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온라인 채용이 차츰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서포트는 이번에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무료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었죠.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객 지원 서비스와 화상 상담 전용 솔루션인 리모트콘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잡코리아와 비대면 채용 솔루션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도 체결을 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구인의 제동이 걸리면서 많은 기업들은 화상 면접이라는 비대면 IT 서비스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과 관련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알서포트의 연간 실적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오늘 장중에 최고 7%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국동과 알서포트 소식으로 데일리 아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